안녕하세요. 3월 23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지난 영상 분석 말씀드리고, 그리고 장기 관점이랑, 그리고 현재 차트 분석, 그리고 최근 매매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지금 1시간짜리 영상을 잘 찍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가지고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고,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 분석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한 달 전이죠? 2월 중순쯤이었는데, 그때 이 구간에서 그때 제가 쇼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뭐 임펄스로 올라가든지 뭐 ABC든지 뭐든 간에 여기서는 조정이 나올 자리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숏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딱 여기까지, 진짜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닌 진짜 딱 여기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TP를 잡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숏을 치는 거였고, 여기서 숏을 쳐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익절을 나가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28K 상승을 최소한 28K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정확하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죠.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전부 다 너무 잘 맞아서 좀 만족스러운 영상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난 영상에서 분석했던 흐름 그대로 이제 가지고 간다면, 사실 일단 이 차트가 나오기 전이죠. 제가 하나 우려했다고 해야 되나? 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온 후에 ABC 조정이 나오고 다시 1, 2, 3, 4, 5가 나와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이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A, B, C로 보고 하락을 봐야 될지, 아니면 1, 2, 1, 2, 3를 봐야 될지 이때 가면 좀 헷갈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그림이 나왔죠. 결국엔 나왔어요. 보시면 1, 2, 3, 4, 5 ABC 조정 후에 1, 2, 3, 4, 5로 보이는 임펄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 B, C죠. 이렇게 봤을 때 참 헷갈리죠. 지금부터 하락을 크게 하고 나서 다시 상승을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가 1, 2로 그대로 3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이제 무게를 어느 곳에 싣고 그리고 매매를 할 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걸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이미 완성된 파동이고요. 지금 이거는 진행 중인 파동이거나 끝난 파동인데, 그러면 이 파동 먼저 알아야 돼요. 이 파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좀 더 가까이서 볼게요. 그 파동을 봤을 때 여기가 1, 2, 3, 4, 5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ABC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이 큰 파동에 대한 엔딩이 나왔는지, 아니면 1, 2, 3로 올라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타겟가도 왔겠다, 그리고 파동도 이쁘게 떨어졌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지선다로 나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 그래서 여기서 숏을 쳤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사실 이 숏을 어떻게 쳤냐면, 이때부터 사실 쳤어요. 왜냐면 여기서도 엔딩이 이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였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익절.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 매매를 계속 하느라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버티는 바람에 잠을 진짜 많이 못 잤어요. 새벽에도 계속 깨어있고,
그리고 여기서 본절을 나갔고요. 본절을 나갔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숏을 쳤어요.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숏을 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찐막이다,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서 익절을 안 했고요. 안 했고, 심지어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이탈을 했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 진짜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다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옆으로 새더라고. 그래서 그냥 숏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 또 숏을 치겠다는 마인드로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다가 여기서 올라오자마자 숏을 더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상당히 고배였고요, 새벽에. 그리고 떨어지자마자 일단 맨 끝에 여기 진짜로 여기 맨 끝에 여기서 반익절 나갔습니다. 반익절 나갔고 지금 현재 들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단기 관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가 일단 4시간 봉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 임펄스가 나왔죠? 그럼 한 번 더 임펄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임펄스가 이렇게 나와서 끝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큰 상승의 시작인지 또는 1, 2에 3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까이서 봤을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2번째 찍는 거라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얘가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이게 한 파동이고 이게 한 파동이죠. 이게 지금 또는 1, 2에 잠시만요. 이거일지 아니면 1, 2에 1 엔딩 2에 3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여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진 후에 루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떨어진 후에 지금 떨어졌죠. 여기서부터 큰 상승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노란색 위는 그냥 여기까지만 표시를 할게요. 큰 상승으로 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다시 고꾸라져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큰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4시간 봉으로 볼게요. 이번엔 아니면 이게 A, B, C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많이 떨어진 후에 충분히 떨어진 후에 여기까지 떨어질지 여기까지 떨어질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있는 레벨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떨어진 후에 다시 큰 상승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결국에는 무조건 상승이죠. 상승에 아주 무게를 많이 싣고 있습니다. 많이 싣고 있고,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생각을 한다면 사실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따라서 TP가 좀 달라지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TP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어디 레벨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36K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6K 레벨 딱 요 정도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상승을 지금 당장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지고 난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것인지 뭐 알 수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36K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겠죠. 사실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 돈을 버냐 안 버냐가 중요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 번째 선물 같은 경우는 저는 선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물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숏을 잡았었죠. 그리고 반익절 했죠. 그리고 나서 본절하고 여기서 추격롱을 탈 겁니다. 추격롱을 탈 거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서 전부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아나시하고 전부 익절을 할 예정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그래요. 현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일단 여기서 다 팔았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다시 살 거예요. 다시 살 건데 어디서 사야 되냐? 선물의 익절 타이밍이 곧 현물에서 주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보통 제 지금 영상은 거의 대부분 다 지인들이 좀 많이 보고, 지인들은 대부분 다 현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선물은 난이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물을 거의 제가 하라고 말했으면 잘 안 드리고요. 현물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어느 정도 사고, 이쪽에서 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도 한 번 더 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라인이 뚫리면 진짜 한 요 라인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이 라인이 뚫리게 되면 손절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여기 몰빵을 하고, 여기서 몰빵을 하고, 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설령 진짜 올라간다고 한들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사게 됐을 때 36K는 볼 수 있다, 적어도 36K는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거 1시간짜리 영상을 찍었을 때 되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자리가 좋다기보다는 좀 약간 확률상 올라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흰색 원을 보시면 결국에 이 저점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저점이 됐죠. 저점이 됐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뭐 대상승을 해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저점을 깨고 가짜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매매 전략을 짜야 되고요. 지금 당장 매매 전략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굳이 이제 장기 관점까지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년치 데이터를 볼게요.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게 2013년도 12년도구나. 13년도죠. 13년도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총 임펄스가 완성이 됐고, 비트코인의 10년간의 상승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지금 나오는 거는 뭐예요? 지금 나오는 거는 10년간의 상승에 대한 조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격에 대한 이론은 진짜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이론은 지금 맞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이론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있으면은 뭐 좀 알려주세요. 뭐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10년간의 이 대상승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나왔어요, 사실상. 그런데 시간은 어떠죠? 시간은 사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웃기게도 약 10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걸친 상승인데, 조정은 고작 1, 2년? 2년 정도 됐죠? 네,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가 고점이고 이게 불규칙으로 ABC가 나와서 조정이 이만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한 2년 정도 딱 맞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점은 여기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동적으로 봐도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여기 카운팅하고 뭐 다 겸사겸사 해서 봤을 때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이것까지 약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은 고작 1년 반?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짧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적인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정해진 건 없어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당장 이렇게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6K는 최소 보고 있다. 그러면 36K에서 하락이냐?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시 돌아가서
얘가 WXYXC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조정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승을 해도 반등도 이렇게 심플하게 올라갔다 떨어질까요? 솔직히 이거 파동 공부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그 정도는 뭐 그냥 한 달 차만 해도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뭐 여기가 1, 2, 3, 4, 5 뭐 임펄스로 나왔다. 그럼 말이 달라지겠죠. 반등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더 큰 상승을 보겠죠. 여기 고점도 열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할 것 같아요. 그때 가면은. 근데 당장 그건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복합 조정으로 나왔죠. 그러면 얘가 A, B, C로 올라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칠게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가 임펄스, A, B, C 임펄스이기 때문에 임펄스를 더 예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을 여는 그런 상승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꽤나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때 가면. 안 그럴 것 같죠? 36K만 돼도 고점 열고 올라가는 분석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고 나서,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실제로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석하는 그림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왠지 복합 조정이 나온 걸로 봐서 여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가든지 더 큰 상승을 가든지, 또는 이 고점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에서 수렴을 하든지, 이거 좀 제가 과장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수렴을 하든지 꽤나 긴 시간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꽤나 지치겠죠. 상승을 안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복합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을 올린다 그러면 이제 뭐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바닥을 열고, 또는 뭐 여기서 횡보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좀 바닥 간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큰 상승을 갔다가 큰 상승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때는 이제 너무 머나먼 이야기라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뭐 그런 좀 복합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이 고점 여는 거는 제 머릿속에서 지운 상태입니다. 지운 상태고, 가더라도 몇 년 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고,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고점을 연다 그러면 이게 1파였잖아요 2파잖아요 3파 엄청 높아요. 100K도 뚫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만 돈 많이 먹었다면 여기 넘었을 때 추격 매수 타도 돈 많이 먹거든요. 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걸 뚫는다는 거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여기 되게 작죠. 이 높이도 결국에 작게 된단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파니까. 그러면 뭐 여기서 돈 많이 벌었으면 넘어가서 추격 매수 타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지우는 게 맞고, 그리고 저런 걸 생각하다 보면은 익절할 때 익절을 못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사실 쥐약인 것 같아요. 희망회로 같은 건 진짜 쥐약이고 정말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돈을 잃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36K까지는 다음 레벨로 보고 있고요. 이 지금 당장의 조정이 여기까지 빠질지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1시간 봉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빠졌는데 이대로 다시 상승을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지고 나서 상승을 할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또는 여기까지 딥하게 빠지고 나서 ABC, 결국에 이게 A, B, C였고, 그리고 나서 B로 크게 빠지고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이렇게 갈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은 숏 구간이 맞다라고 판단하에 선물 같은 경우는 숏을 쳤고요. 현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매도를 했었죠. 여기서
전부 다 매도를 했고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다시 매수를 조금 진행한 상태입니다. 조금 진행한 상태고, 선물 같은 경우는 숏을 익절을 하면서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면서 받을 거예요. 양빵 아니냐라고 하지만 절대 양빵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은 공통 반대적으로 포지션이 잡혀 있지만 결국에는 다 플러스로 나올 걸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영상이 참 잘 맞았기 때문에 이번 영상도 왠지 그거에 이어서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무튼 엄청 기대가 돼요. 현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현물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방향이나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소에 제가 하는 말이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은 자리가 좋다기보다는 약간 분석이 지금 잘 된다? 그러니까 좀 방향이 좋게 나온다. 상승 시그널이 좀 많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보면은 준수하게 잘 터지고 있죠. 아래 구간인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숏을 들고 있고 공매도를 들고 있고, 여기서 지금 반익절을 했고 나머지는 더 내려오면 익절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진짜 여기서 본절 나가지 마시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좀 여기서 반등 시그널 지켜보다 ABC로 빠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러면 이게 누가 봐도 ABC니까 여기서 다시 하락 봐야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하락 다이고날도 뜨고 뭐 이런다 이러면서 불타기로 숏을 더 타도 되고요. 또는 뭐 임펄스로 올라왔다 그러면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갈 건데, 이거 다 맞지 마시고 임펄스가 나왔으면 조정했을 때 이때 숏 다 정리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제발 유동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사실 뭐 수익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지인들 참고용으로만 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나?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하자면, 일단 뭐가 됐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6K까지는 올 거라고 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기서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숏이고 어떻게 가도 저는 이득을 본다는 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현물 관점에서는 어쨌든 주울 땐 주워야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가 뚫리면 하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만약 상방에 대한 진짜 100% 확신을 한다, 굳이 손절할 필요 없겠죠. 저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받되 여기가 뚫리고 차트가 좀 임펄스스럽게 떨어지면은 저는 여기서 좀 손절을 할 것 같아요. 현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물. 그리고 나서 이 아래 구간에서 좀 잡아볼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현물 관점도 이만큼 손절이지만 36K 보기 때문에 이만큼은 익절이겠죠. 그럼 손익비가 좋아요. 자리가 좋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도 여기서는 좀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고, 여기까지 안 가길 바래요. 사실 그냥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임펄스로 올라왔고 여기서부터든 어쨌든 뭐 올라왔다. 그러면 1, 2, 3일 수도 있고 A, B, C일 수도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다 파는 게 좋겠죠. 다 팔고 A, B, C라고 보고 빠지는 거 기대하고, 현물은 다 정리하되 여기선 숏을 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도 있으신데 제가 이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 B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4, 5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A, B, C 생각하고 여기서 숏 잡고 현모는 다 털고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는 이제는 28K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36K를 목표로 매매를 할 생각인 거고요. 지금 당장은 숏 잡고 있지만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